영광농협이 군 예산을 지원받아 적자를 면해놓고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농민들이 농협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성토했습니다. 120kg에 달하는 건물 외벽 화강암 대리석들이 추락해 차량 2대가 파손됐습니다.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5월 단체들이 국립현충원을 찾아 5.18 당시 순직한 계엄군의 묘역을 처음으로 공식 참배했습니다. 5월 단체들이 화해와 용서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최근 비교적 많은 양의 비가 내렸지만 저수율 상승엔 큰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 시민들의 물 절약 참여도 정체 상태를 보여 이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영광 지역 농협들이 영광군 예산을 지원받아 적자를 면해놓고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농민들이 금리 인상에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씨름하고 있는데 농협이 자신들 주머니만 배불리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협중앙회 영광군 지부 앞에 성난 농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37억 원을 지원받아 적자를 면한 지역 농협들이 직원들에게 100에서 150%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은 농협이 농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돈잔치에만 여념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농자재 가격 폭등에도 불구하고 정률 수수료는 판매 마진율을 동결하여 농민들의 고유를 빨아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실제 지난해 4분기 농가 판매 가격 지수는 1%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농업에 투입된 비용은 28.3% 증가하는 등 농가의 경영 조건은 21.2%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 농협마다 성과급 잔치를 벌이자 농민들의 박탈감이 큽니다. RPC의 역할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영광군 예산을 투입해서 일정 정도의 적자폭을 메꿔줬습니다. 지금의 성과급에 대한 각 농협들의 현상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 농협에 대한 감사, 지도 권한을 가지고서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농협 중앙회를 겨냥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농협 중앙회는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중앙회장의 연임과 돈잔치에만 여념이 없다. 농민들의 상황은 악화되는데 성과급 잔치를 벌이며 자신들의 주머니만 부풀리는 농협. 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겠다는 농협의 설립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지난 14일 무려 120kg에 달하는 건물 외벽 화강암 대리석들이 추락해 차량 2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새벽 시간대라 물적 피해만 발생했지만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 앞에 주차된 차량 위 거대한 물체가 무서운 속도로 추락합니다. 묵직한 마찰음과 함께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오릅니다. 추락물은 건물 외벽의 화강암 대리석들.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로 차량 2대가 파손됐습니다. 폐차 이외에는 방법이 없을 정도로 많이 손상이 됐는데 지붕을 타격한 나머지 아예 함몰이 돼가지고 차량 내부에 만약에 사람이 있었다라면 아마 사망했을 겁니다. 그 정도로 파손은 심각했어요. 대리석들은 건물에 입주해 있던 카페 앞에도 내리꽂혔습니다. 곳곳이 산산조각난 바닥은 위험천만했던 당시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타일도 부서져 있었고 한 군데에만 부서진 게 아니라 3군데로 나뉘어가지고 부서져 있더라고요. 저희도 선뜻 들어오라 하지도 못하고 들어왔다가 또 괜히 피해 받으시면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차량과 도로 위로 추락한 화강암 대리석은 모두 6개로 무게가 120kg에 육박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입니다. 이 6층짜리 건물 외벽이 도로 위로 그대로 떨어져 내리며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사고 직후 건물주에 항의하고 추가 붕괴 우려도 제기했지만 안전조치는 사흘이 지나서야 이뤄졌습니다. 설계품 자체가 시험 자체가 진행되는 거예요. 전형을 보니까 건강으로 돼 있어요. 시설은 건강하고 취지가 있는데 그게 시도했다는 얘기예요. 본인은 공사도 하고 있고 현재. 나흘째야 이뤄진 지자체의 본격적인 건물 안전 정비에서는 건물 부실 시공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온도차가 크다 보니까 수축했다 팽창했다 하면서 이제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제 그 부분에서 바로 대처를 못한 부분은 있는데 급하게 여기저기 확인해가지고 한 부분이라 좀 늦어진 부분은 있습니다. 무려 120kg에 달하는 건물 대리석 외벽 추락 사고. 새벽이라 다행이었지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네팔 여객기 추락 사고로 숨진 한국인 2명이 장성군 주민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장성군은 지난 15일 네팔 포카라에서 추락한 여객기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국인 승객이 장성 상무대 소속 40대 유모 씨와 그 아들인 10대 중학생 유모군인 걸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유군의 방학을 맞아 여행을 위해 지난 14일 인도로 출국한 걸로 알려졌으며 16일 소지품과 유류품을 통해 사망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출퇴근길 극심한 교통정체를 빚는 광주 남구 효천지구 행암교차로 효천2 지하차도가 내일 오후 임시 개통됩니다. 길이 563m, 왕복 4차로로 설계된 효천2 지하차도 가운데 공사가 완료된 지하차도 구간이 임시 개통되면 하루 6만 7천 대가 오가는 행암교차로의 출퇴근길 교통정체가 크게 해소될 전망입니다. LH 광주 전남본부는 상부도로에 대한 공사도 조속히 마무리해 올 상반기 전 구간을 개통한다는 계획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계엄군과 그 후손들이 피해자와 유족을 만나 용서를 비는 화해의 자리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5월 단체들이 계엄군이 묻힌 순직 군인 묘역을 처음으로 공식 참배하며 화해와 용서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보도에 이상환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계엄군으로 광주에 왔다 순직한 군인의 묘 앞에 5월 단체의 대표들이 마주섰습니다. 부당한 명령에 어쩔 수 없이 계엄군의 편에 서야 했던 20대 청년의 넋을 위로하듯 정성껏 헌화하고 묘비를 쓰다듬습니다. 한쪽은 군인으로서 희생당하고 또 한쪽은 광주 시민이나 전남 도민으로서 희생을 당했는데 둘 다 부모 입장에 봤을 때는 정말 땅을 치면 하늘이 통곡하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5월 단체가 계엄군이 묻힌 국립서울현충원 묘역을 참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5.18 가해자와 피해자 유족들이 만나 화해하는 자리가 잇따라 마련된 데 이어 5월 단체들도 용서의 발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이번 참배에는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와 공로자회 등 공법 3단체 회장단이 참여했고 특전사 동지회가 안내를 맡았습니다. 과거 43년간의 어떤 아파왔던 모든 상처를 이제 말끔히 씻어내고 우리 모두가 미래를 위해서 같이 나가는 그러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하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5월 단체 대표들은 이번 참배가 용서와 화해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도 고 전두환 씨를 향한 용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미진한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 규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의 명령을 받고 이렇게 와서 작전을 한 그 병사들이 무슨 죄가 있냐. 그것이지 아까 이야기한 그 군 수뇌부들을 우리가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런 차원은 절대 아닙니다. 다음 달에는 특전사 동지회가 강주를 찾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계획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금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대납하는 정부안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양금덕 할머니는 한국에서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며 일본이 무릎 꿇고 사죄하기 전까지 어떠한 돈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일본 피고 기업의 책임을 면해주고 배상 책임을 피해국인 한국에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공개 토론회에서 지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의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견제받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양금덕 할머니 인권상 수상에 제동이 걸린 것에 반발해 과거에 자신들이 받았던 인권상을 인권위 광주 사무소에 반납했습니다. 내가 지금 94이지만은
내일 죽는다가 한이 있어도 안 받으랍니다. 그런 더러운 돈은. 일본 놈한테 사죄를 받아도 돈은 그렇게 해서 무릎 꿇고 빌기 전에는 안 받아요. 교복 선정에 참여한 납품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주교육청은 올해 교복 공동구매를 위해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광주 지역 모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입찰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광주에서는 일부 학교 교복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가격이 수백 원에서 수천 원 차이에 불과해 담합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주 광주와 전남에 많은 양의 비가 내렸지만 저수율엔 큰 보탬이 되지 못했습니다. 시민들의 물절약 참여도 정체되면서 광주광역시가 공직자들을 총동원해 절수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큰 현수막을 든 광주시청 공무원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바쁜 걸음을 옮기는 시민들을 향해 물절약 호소문을 건넵니다. 상가를 일일이 돌며 절수 방법도 안내합니다. 물전략 때문에 그런데요. 수압 조정을 조금 해주시면 물을 조금씩 아낄 수 있어서 좀 동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재앙급수 우려에 광주시와 자치구 공직자 7,500여 명이 총동원돼 상가 37,600여 곳을 대상으로 물절약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지난해 11월 물절약 캠페인을 본격화한 이후 이어진 시민들의 참여가 최근 정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의 물 절감률은 지난달 넷째 주 8.9%로 정점을 찍은 이후 꾸준히 하락세입니다. 지난주에는 5.9%로 3주 만에 3%포인트 넘게 떨어졌습니다. 오는 3월 말로 예고된 재앙급수를 막으려면 절감률을 최소 20%까지 끌어올려야 합니다. 시민분들께서 20% 절수를 해주신다 하면 충분히 6월 말까지 단수 없이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 광주의 주요 식수원인 동북허의 저수율은 25.86%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 주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사나흘의 사용량은 벌었지만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저희도 이렇게 업종에 종사하면서 물 아껴 써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절수 독려를 위한 거리 캠페인을 꾸준히 이어나가는 한편 희망세대를 대상으로 절수기 공급에도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귀성은 설 전날인 21일 오전에, 귀경은 설 다음 날인 23일 오후에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승용차를 이용해 귀성할 경우 고속도로 최대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서울에서 광주 7시간 40분, 서울에서 목포 8시간 반으로 예측했습니다. 귀경 소요 시간은 광주에서 서울 6시간 35분, 목포에서 서울 6시간 55분으로 예측했습니다. 전남에 대한 관광 수요는 높지만 전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고 숙박시설이 부족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와 목포본부가 펴낸 코로나19 이후 전남 지역 관광산업의 현황과 발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주말 광주 전남 주요역 KTX 운행 횟수는 영남에 비해 적었고 김포와 광주 전남을 잇는 항공편 역시 7회에 그쳤습니다. 숙박시설의 경우 업체 수는 많지만 객실 수는 8,900여 실로 제주의 4분의 1 수준이었고 그마저도 여수와 순천, 진도, 목포에 집중돼 시군 간 불균형이 극심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전원이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광주와 전남 민생 행보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9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현장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지역 공약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장 비대위가 끝난 뒤 전통시장과 가뭄 현장 등을 둘러보며 민생 행보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변인을 맡았던 정진욱 씨가 오늘 광주에서 포럼 광주세상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정진욱 이재명 후보 전 대변인은 초청 토크쇼에서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돌파할 힘은 광주에서 나온다며
이것이 광주 정치의 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출범식에 이어 특별 초청 강연에는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나와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 지도부가 하나로 뭉쳐 위기에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60대 구두 수선공이 매일 구두를 닦아 번 수익금 중 일부를 기부한 사실이 알려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대인동에서 구두 수선 가게를 운영하는 김주슬 씨는 최근 광주 동구청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116만 8천 원을 기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5년 동안 매일 가게를 운영해 번 수익금의 10%를 돼지 저금통에 모아 나눔에 동참해왔으며 동구는 성금을 광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시월드 고속회리가 어려운 이웃들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목포시에 사랑의 성금 3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시월드 고속회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고물가 등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웃들과 운정을 나누고 싶다며 목포복지재단에 성금을 전했습니다. 지난해 6월 시월드 고속회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피난 고려인을 초청한 특별한 여행 사랑실은 제주도 드림 투어를 진행하는 등 해마다 지역을 위한 성금을 기탁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특산품 판매 촉진과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가 진행됐습니다. 오늘 나주시는 광주 송정역에서 나주배와 쌀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지역 특산품 판매 촉진과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에 나섰습니다. 시는 이번 행사에서 올해 처음 시행한 고향사랑 기부제 동참도 독려했습니다.